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소셜미디어 태희 창간 4주년을 맞아서 오늘 황영후 의장님 모시고 특별 태희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충북도 의회 의장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그 당선자 시절에 한번 뵀었고, 네네. 이번에 뵀는데 의장실에서 뵈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고 예. 멋있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6개월 정도 네. 되셨잖아요. 어떻게 지내시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7월 1일 날 충청북도 12대 의회가 정식으로 개원을 했고, 벌써 이제 한 6개월여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동안 의회 개원한 이후에,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충청북도 의회 의원님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원 활동, 의정 활동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의원 연찬회를 우선 개최를 했고, 그걸 통해서 의원님들께 의원 활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 아니면 예산안의 심사 기법, 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주안점을 둬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 연찬에 네. 우선 주안점을 뒀습니다. 네. 그러고서는 저희가 이제 6개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음. 저는 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꽃은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는 네. 평상시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 6개 상임위원회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음음. 상임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제가 부탁도 드리고 주문도 음. 하고, 또 그런 서로 소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 그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저희 의정 활동 결과를 보면 전보다 훨씬 많은 의안 처리를 음. 저희가 해 왔고, 그다음에 대집행부 실명이라든가 5분 자유발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의회의 목소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까지 열심히. 네. 지금 관록 있는 그 지방의원답게 도의회를 잘 이끌고 계신데요. 그런데 인제 그 의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복이 많으신 건지 복을 많이 만드시는 건지 2027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네. 유치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경사스러운 일인데요. 네. 어떤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충청북도는 그동안 국제 대회를 한 번도 개최하거나 네. 치러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희가 세계 학예 대학 경기 대회를 우리가 유치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제 대회를 경기를 갖다가 치룰 수 있는 그 역량을 우리가 한번 시험하게 되는 이 계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저도 의장으로서, 또 저도 인제 그 벨기에 현지에 가서 유치 활동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고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제가 유치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과연 이것이 2027 년도 개최 때까지 우리가 4개 시도가 네. 이제 공동 유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4개 시도가 이제 지금부터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논의를 이제 해 나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4개 시도 지사님들, 또 4개 시도 의장 및 4개 시도 의회가 정말 어떤 각자 시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해서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정말로 개인적인 어떤 소화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음. 대승적 차원에서 하계 대학 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하계 시도가 공동 개최를 했어도 정말 어느 대회보다도 내실 있고 성공적인 대회였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인제 그때 그 유럽 현지에서 김영한 지사랑
네. 딸기 나눠 드시던 사진 네. 그게 히트를 쳤습니다. 네. 보기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도 썼는데 네네. 의장님께서 평소 인제 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인제 네.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견제 또 감시 또 그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건데 중국도랑은 어떤 관계를 좀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뭐 늘 제가 평소에 주장을 하지만 의회 본래 뭐 하여튼 존재의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가 인제 의회의 존재의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제와 감시를 한다는 그게 무조건 뭐 집행부와 싸운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앞서 저희도 뭐 정치 현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의 본령은 또 인제 조정과 타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 논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런 사안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음.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매끄럽게 일을 풀어나가는 것.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국회가 매일처럼 국민들한테 저렇게 사안마다 부닥치고 싸우고 이것은 제가 얘기한 정치의 본령인 조정과 타협 기능이 실종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제가 하여튼 집행부로부터 어떤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사전 보고를 제가 굉장히 뭐 충실히 좀 받으려고 음. 그렇고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와 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그걸 갖다가 논의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필터링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제 우리가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장에서 불필요한 음. 논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도민들한테 불안감을 안겨 드리는 그런 거는 좀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음. 사전 정지 노력을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음. 앞으로도 제가 의장하는 동안에 그걸 통해서 이게 뭐 집행부와의 원만한 관계라는 것이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글쎄 내가 잘 좀 애매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전 조정 기능의 중요성을 저는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그리고요 인제 그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됐지 네. 않습니까? 최근에 충북도의회 독립청사 착공식도 네. 하셨고 또 지방의원들에 대한 후원에 금지했던 것 네. 그것도 인제 유언 판결이 났습니다. 네. 지방의회가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디딤돌들이 자꾸 만들어 주고 네. 있는데 어떻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우선 저는 인제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령 강화 그다음에 우리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 보좌 기능 강화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릴 때 음. 제대로 된 의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인제 전체 의원 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제가 인제 뭐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기 전에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도 집행기관의 장인 지사가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로서는 인사권 독립이 되기 전에는 모든 의원들을 보좌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집행부 인사권자인 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써 우리 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인제 인사에 있어서 뭐 지사의 눈치를 본다든가 이런 일은 이제 없어지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은 뭐 음. 의장인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의원 보좌를 함에 있어서 훨씬 더 전보다는 자유롭고 음. 적극적으로 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갖다가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발맞춰서 저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의원 보좌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입니다. 그 저기 현안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제 의장실에 오기 위해서 차를 주차했는데 여유가 있더라고요. 네. 저 도지사 건물 앞에 네. 거기는 건물 앞에 여유가 있던데 차 없는 도청 논란이 컸습니다. 그리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 각종 이제 이슈에 대해서 네. 새로운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신선하기도 하고 네. 뭐 반발도 하고 뭐 네. 이래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장님으로서 네. 도지사에게 충고를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그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그동안 우리 충북 도정이 너무 그렇게 현상 유지 내지는 관리에 머물렀던 게 아닌가 좀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저는 뭐 지방의회 활동을 뭐 청주시에서도 의장을 해서 그러는데 그동안 역대 그 관료 출신의 그 시장 지사님들을 보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현상 유지 내지는 관리 그냥 조용히 가는 거 그것만으로서는 이게 빠른 시대의 변화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변화를 통한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지지로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영환 지사께서 취임과 동시에 뭐 레이크파크를 내상스라든가 사업론 도창이라든가 지금 뭐 최근에는 또 못난이 김치 뭐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제 정책들을 갖다가 내놓고 그걸 실행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김영환 지사 취임 6개월 동안을 통해서 '아 그래. 우리 충북도 그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냥 침묵하고 그냥 그것이 당연한 불편함인지 알고 지나왔었는데' 김영환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우리 뭐 규제에 대한 문제점 등등 기타에 대한 여러 가지 화두를 계속 던지다 보니까 아마 도민분들께서도 인제 '아 그래. 맞아.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야지. 우리도 뭔가 새롭게 변해야 되지.' 이런 인식들이 점점점 퍼져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차 없는 도청 뭐 주차장 문제를 갖다가 던진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뭐 정책 제안들을 제시하고 이런 뭐 과정에 있어서 좀 제가 지사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그러니까 이 행정이라는 기본 틀을 또 아주 무시하고 갈 수 없는다는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하시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또 행정 관행과의 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행히 뭐 차 없는 주차장 문제는 그때 인제 뭐 지사의 의도는 상당히 저는 좋았고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과의 접목 과정에서 상당히 좀 불협화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무원 노조하고. 그래서 인제 그 과정에서 그걸로 인해서 뭐 지사와 공무원 노조가 지속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이 도민들께 보여지면 그 누구한테도 '이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뭐 이제 공무원 노조 간부들도 만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사께도 네.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거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니 하여튼 적절한 합의점을 내가 하여튼 중재를 해볼 테니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지사께서도 뭐 그분에 흔쾌히 동의를 하셨고 노조에서도 동의를 하셔서 이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이렇게 다양한 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여튼 충북을 갖다 좀 뭔가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저는 긍정적으로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 단 그 과정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존 제도와 법령과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 아니면 우리 도청 공직자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지사와 또 의회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쪼끔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고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김영환 지사가 충북인의 그 자존심을 세우고 네. 몰랐던 걸 많이 네네. 각성시켜 준 아주 네. 그런 거는 상당히 센세이션했어요.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어찌 됐든 이게 앞으로 뭐 정책의 성공, 사업의 성공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발전의 이 동력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의장님께서 중재하거나 이런 일이 앞으로 좀 종종 있을 것도 같은데 뭐 잘 그런 그런 일은 일이 좀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있다고 하면 잘 해 주실 거로 네. 보겠습니다. 이제 뭐 좀 더 여쭤보면 이번에 인제 지금 본회의 처음 하시는 거죠? 의회가 올해 아니죠. 본회의는 저희가 뭐 정기회인가? 정기회를 정례회. 정례를 처음 예. 하는 금년에 거죠? 이제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네. 네. 금년에 그 마지막 정례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주안점은 뭐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번 뭐 정례회는
이제 내년도 우리 충청북도 본 예산이 이제 6조 뭐 6천억 내외 정도가 됩니다. 본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는 뭐 교육청이 한 3조 5천억 정도 예산. 그게 인제 지금 저희 의회에 지금 상정이 돼서 의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어요. 이번 정리의 가장 뭐 중요한 뭐 과제 문제는 그 집행부에서 올라온 도청과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안들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뭐 심도 있는 하여튼 예산 심사를 통해서 도민들이 낸 세금이 과연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이 됐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저는 뭐 가장 중요한 이번 정례회에 의회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뭐 이런 전기를 이번 본 정례회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7월 1일 날 인제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이제 뭐 이번 뭐 전반기 의회 6개월을 이제 마무리하는 의회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지나왔던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점검해 볼 것도 다시 음. 한번 살펴보면서 음. 이번 정리회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네. 그 다른 의회 사정을 좀 빗대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네. 충주시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한꺼번에 다 외국 갔다 오고 네. 제주도도 갔다 오고 음. 뭐 속 시원하게 다 갔다 왔어요. 논란은 있긴 합니다만. 부위는 아무래도 뭐 안 갔던 것 같던데요. 저는 뭐 의 오랜 해외 제가 연수 활동이 어떻습니까? 오랜 의원 활동 과정을 통해서 의원들이 의회에 오면 여러 가지 사실 초선 의원님들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적응하는 상당한 기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의원 활동에 필요한 소양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의장이 되자마자 하여튼 우리 충북도의회는 금년에는 해외 연수는 음. 안 간다. 네. 제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당분간 금년에는 의원으로서 의원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데 주력해 달라. 음. 그러고 나서 인제 한 6개월 정도 그 부분이 좀 충족이 됐다 그러면 그 바탕위에서 또 의원 활동하는 과정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가 어디 선진 문물을 갖다가 우리가 견학을 통해서 내가 6개월 동안 보니까 이런 걸 좀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도정에 한번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어 제대로 된 한번 해외 연수를 하자. 제가 의장단위에서 그렇게 뭐 상임위원장들하고 논의를 했고 상임위원장들도 제 의견에 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갔고 음. 뭐 저희 충북도의회도 하여튼 내년에는 각 상임위별로 필요한 곳에 해외 연수는 다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도 지금 준비들을 상임위별로 제가 충실히 하라고 음. 그래서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아. 하고 있는 것으로 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도인들이 뭐 도의원들 못 나가게 하는 건 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유 알고 있습니다. 가서 배우고 네. 견문을 넓히는 걸 되게 좋아하죠. 예예. 공감대를 얼마나 잘 예 형성하느냐가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의장님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저번에 네. 비해서. 그래서 처음에 좀 위원 뭐 배치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시는 뭐 그게 그러니까 뭐 어떤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건 다 오래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임위원회 배정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음. 각자 원하는 상임위원회를 가고자 하는 의원들이 많이 몰리는 상임위원회가 음. 있고 그렇지 못한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장한테 상임위원회 배분 권한을 준 것은 그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회를 그럼 예를 들어서 A 상임위원회는 15명이 신청을 했고 B 상임위원회는 2명밖에 신청을 안 했으면 음. 그러면 어찌 됐든 조정의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인제 한 분의 의원님 배정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바로 인제 뭐 해결이 돼서 지금은 뭐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야당 의원님들과의 관계는
이제 제가 워낙 이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제가 뭐 지방의회로 정치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야당 의원님들과의 뭐 평상시에 제가 굉장히 많은 뭐 교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분들도 저의 스타일을 잘 알고 저도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그래요. 내가 비록 뭐 여당 수석의 의장이라고 그러지만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 의원 활동 과정을 보지 않았냐. 내가 무조건적으로 뭐 같은 당이라 해서 감싸고 난 절대 그런 의장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에 대해서 지켜본 모습을 믿는다고 그러면 음. 같이 뭐 불필요하게 그런 어떤 선입견 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 뭐 지금은 저희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여야 간의 네. 어떤 갈등, 문제점, 어떤 여야 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우리 지평부의 정책을 바라본다든가 예산의 심사에 뭐 그런 게 작용한다든가 제가 아는 바로는 전혀 그런 건 없다. 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죄송스러운 질문인데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요새 그 시중에 네. 차기 국회의원 선거 2 년도 안 네. 남았잖아요. 그다음에 자꾸 저 의장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의원이 아니고 네. 의장님이니까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 세계에서 워낙 인제 뭐 말들이 인제 굉장히 많은 뭐 이런 세계인데 제 입으로 단 한 번도 제가 뭐 총선 출마와 관련한 제가 언급을 했다든가 음. 단 한 번도 없어요. 음. 제가 뭐 개별적으로 인제 그런 걸 여쭤보신 분들이 계시면 너무 원론적인 답변 같지만 내가 하여튼 지금 현재 충북도의 의장이기 때문에 내 충청북도 의회를 어떻게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 가고 또 그래 황교안가 충청북도 의회 의장을 하는 동안에 정말로 황교안가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멋지게 충실하게 잘 수행했다. 난 그런 평가를 듣고 싶지. 음. 그다음에 뭐 지금부터 내가 어떤 차기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두고 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그리고 네. 충북 도민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163만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충청북도 의회에 대해서 인제 뭐 기대도 가지고 계시고 뭐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35 분의 의원님들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뭐 보시는 과정에서 그렇고 보시지 않는 속에서도 저희들한테 주어진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 또 충청북도에 대한 기대 이것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그 책임감의 무게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께 저희한테 부여하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정말 충청북도의회가 뭔가 새롭게 변모가 됐고 새로가 와졌다 이런 모습이 보일 때는 도민 여러분께서 정말로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그런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료 도의원님들께도 제가 지금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함께 인식하셔서 각자의 맡은 바 역할과 위치에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금년 한 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금년 한 해 다 도민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바쁘신데 인터뷰 네.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